엄마, 이거 나요. 이제 여기 요양원에서 잘 사세요. 수님은 바닥에 주저앉으며 목 놓아 울기 시작했죠. 민수야,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안 돼, 나 안 돼. 수님은 70평생 이런 서러움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가족이 건강해지고 매일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옵니다. 어머니, 왜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며느리 영희가 부엌에 들어서며 불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님이 평소보다 조금 많이 밥을 지었거든요. 수님은 조용히 부엌으로 향해 밥을 덜어 내기 시작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새벽에 일어나 아들과 손주들의 식사를 차리고 있던 거였어요. 예전에는 이 쌀 한 가마니도 아깝지 않게 아들을 키웠는데 이제는 밥 짓는 양까지 며느리 눈치를 봐야 하는 신세가 되었으니까요. 아, 미안해. 습관이 되어서 그런가 봐. 아들에게 전 재산을 주고 들어와서 산지 8년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이 집에서의 하루는 전쟁 같았어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가족이 건강해지고 매일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옵니다. 영희는 냉장고를 열더니 우유와 식빵을 꺼내며 투덜댔습니다. 요즘 애들은 한식보다 양식을 좋아한다니까요. 굳이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밥하실 필요 없어요. 그 말을 들은 수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자신이 해준 일이 고마운 게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 얹혀 사는 처지에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엄마, 일어나셨어요? 아들 민수가 세수를 하며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수님은 반가운 마음에 얼굴을 밝혔어요. 응, 밥 다 됐어. 얼른 먹고 출근해. 아, 그런데 엄마. 민수가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번 달 연금 나오면 생활비로 다 내세요. 요즘 애들 학원비며 생활비며 너무 많이 나가거든요. 수님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한 달에 받는 연금이 그리 많지도 않은데 그것마저 다 내라는 거였어요. 그럼 수님은 용돈 한 푼 없이 어떻게 살라는 건가요? 민수야, 엄마도 용돈이 있어야 하는데 엄마가 뭐에 돈을 써요? 집에서 먹고 자는데 용돈이 뭐가 필요해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났어요. 수님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8살 손녀 지민이와 5살 손자 지훈이가 잠옷 차림으로 나왔어요. 할머니, 배고파요. 그래. 우리 지민이.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수님은 아이들 앞에서만큼은 밝은 표정을 지으려 애썼어요. 하지만 영희가 끼어들었습니다. 애들아, 할머니 밥 말고 엄마가 우유랑 시리얼 줄게. 그게 더 맛있어. 아이들은 엄마 말에 따라 식탁에 앉았고 수님이 정성껏 차린 밥상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수님은 혼자서 김치찌개와 밥을 먹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하루 종일 수님은 집안일을 했어요.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간식을 챙겨주었죠. 하지만 아무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마치 수님이 하는 일들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거든요. 저녁이 되어 온 가족이 모였을 때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내일부터 지민이 지훈이 학교 데려다 주고 데려오는 일도 엄마가 해주세요. 영희가 요즘 너무 힘들어하거든요. 수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부할 수도 없었고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 수님은 작은 방에 혼자 누워 생각에 잠겼어요. 전 재산을 아들에게 다 넘겨주고 이 집에 왔지만 정작 자신은 식모보다도 못한 대우를 받고 있었어요. 연금마저 다 내라고 하니 이제는 정말 한 푼도 없는 신세가 되었죠. 하지만 수님은 참았습니다. 자식 사랑 하나만 믿고 말이에요. 언젠가는 아들도 며느리도 자신의 마음을 알아줄 거라고 그렇게 믿으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어요. 그렇게 힘든 나날이 이어지던 어느 날 수님에게는 뜻밖의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민수가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서 평소와 다른 표정으로 말을 꺼냈거든요. 엄마, 우리 가족여행 어때요? 수님은 귀를 의심했어요. 지난 3년 동안 가족들과 함께 어디 한번 나가본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가족여행이라니요. 여행이라니. 어디로? 해외로 가려고 해요. 엄마도 나이가 있으시니까 살아계실 때 좋은 곳도 구경시켜드리고 싶어서요. 영희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요즘 효도여행이 유행이래요. 우리도 한번 가봐요. 수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자식들이 드디어 자신을 생각해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뭉클했거든요. 그동안 받았던 서운함이 한순간에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정말이야? 엄마도 같이 가도 되는 거야? 당연하죠. 온 가족이 함께 가는 거예요. 민수의 말에 수님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70평생 살면서 해외여행은 꿈도 꿔본 적이 없었거든요. 젊었을 때는 살림살이가 어려워서, 나이가 들어서는 몸이 불편해서 엄두도 낼 수 없었는데, 이제야 그런 기회가 생긴 거였어요. 어디로 가는데? 동남아시아요. 날씨도 따뜻하고 경치도 좋대요. 엄마 몸에도 무리가 없을 거예요. 수님은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너무 기뻐서 말이죠. 생애 첫 해외여행이라니 꿈만 같았어요. 그동안 자신을 차갑게 대했던 자식들이 이제야 효심을 보이는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이 가득했거든요. 다음 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민수는 여행 준비를 하느라 바빠했고, 영희는 인터넷으로 현지 정보를 찾아보며 들떠했어요. 아이들도 해외여행에 신이 나서 매일 언제 떠나는지 물어봤죠. 할머니, 비행기 처음 타보는 거야? 지민이가 수님의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그럼, 할머니는 처음이야. 우리 지민이가 많이 도와줘야겠어. 응. 할머니 손 꼭 잡고 있을게. 수님은 손녀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가족들이 자신을 배려해주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의 서운함이 모두 잊혀지는 것 같았거든요. 여행 며칠 전, 민수가 수님에게 여권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여권이에요. 여행 갈 때 꼭 필요한 거라서 제가 미리 만들어드렸어요. 수님은 생전 처음 보는 여권을 들여다보며 신기해했어요. 자신의 사진이 붙어있는 빨간 책자가 마치 보물처럼 느껴졌거든요. 이게 있으면 외국에 갈 수 있는 거야? 네. 이걸로 비행기 타고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수님은 여권을 소중히 품에 안았어요. 마치 새로운 세계로 가는 열쇠를 받은 것 같았거든요. 드디어 출국 당일이 되었습니다. 수님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짐을 다시 한번 점검했어요. 평생 입어본 것 중 가장 좋은 옷을 챙기고 손주들 줄 과자도 따로 준비했죠. 공항에 도착했을 때 수님의 눈은 휘둥그레졌어요. 이렇게 큰 건물은 처음 봤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커다란 가방을 끌고 다니는 모습이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았어요. 엄마, 여기서 비행기 타는 거예요. 민수가 수님의 팔을 부축하며 설명해줬어요. 그 순간 수님은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내 팔자에도 이런 날이 있네. 수님이 중얼거리자 영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시작이에요.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수님은 떨렸어요. 하늘을 나는 것도 처음이었거든요. 지민이가 할머니 옆에 앉아서 창밖을 가리키며 설명해줬어요. 할머니, 저기 구름 봐. 솜사탕 같지? 수님은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감탄했어요. 이런 아름다운 세상이 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거든요. 몇 시간 후, 비행기가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따뜻한 바람과 이국적인 풍경이 수님을 맞아주었어요. 공항을 나서는 순간 수님은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정말 여기가 외국이야? 너무 신기해. 수님의 감탄에 가족들도 미소를 지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한 가족 같았거든요. 수님은 자식들이 자신을 위해 이런 큰 선물을 준비해줬다는 사실에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마웠어요. 호텔로 향하는 차 안에서 수님은 창밖 풍경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했어요.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아서 혹시 깨어나면 사라질까봐 두려웠거든요. 호텔에 도착한 첫날, 수님은 마치 꿈속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높은 천장과 화려한 로비, 그리고 정중하게 인사하는 직원들까지 모든 것이 신기하고 아름다웠어요. 엄마, 방이 어때요? 민수가 수님을 호텔 방으로 안내하며 물었습니다. 수님은 넓은 침대와 깨끗한 화장실을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이런 좋은 곳에서 자도 되는 거야? 너무 아까운데. 엄마, 이번 여행은 엄마를 위한 거예요. 편히 쉬세요. 그날 저녁 가족들은 함께 현지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어요. 수님은 생전 처음 보는 음식들에 조심스럽게 젓가락을 댔죠.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지훈이가 새우 요리를 수님 앞에 올려주었어요. 수님은 손자의 배려에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고마워. 우리 지훈이. 할머니가 잘 먹을게. 그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수님은 이런 시간이 계속되기를 간절히 바랐죠. 이튿날부터 본격적인 관광이 시작되었습니다. 수님은 아픈 무릎을 이끌고 가족들과 함께 여러 명소를 다녔어요. 차원도 구경하고 전통시장도 둘러보고 아름다운 해변에서 사진도 찍었죠. 엄마, 여기서 사진 한 장 찍어요.
영희가 수님의 손을 이끌며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주었어요. 수님은 어색하게 웃으며 포즈를 취했죠. 평생 이런 멋진 곳에서 사진을 찍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내가 이런 곳에 와 있다니. 정말 꿈 같아. 수님이 중얼거리자 민수가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좋으시죠? 더 많은 곳 구경시켜드릴게요. 하지만 이상한 것은 가족들의 표정이었어요. 처음 이틀 동안은 그럭저럭 웃으며 함께했지만 점점 지쳐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특히 아이들이 보채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어요. 아빠, 언제 집에 가요? 여기 재미없어요. 지민이가 투정을 부리자 민수는 짜증스런 표정을 지었어요. 조금만 더 있자. 할머니 때문에 온 거잖아. 그 말을 들은 수님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자신 때문에 가족들이 힘들어한다는 뜻이었거든요. 민수야, 나는 이제 충분해. 집에 가도 돼. 아니에요, 엄마. 조금만 더 있어요. 하지만 민수의 목소리에는 전에 없던 차가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어요. 사흘째 되던 날, 영희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저희가 쇼핑 좀 하고 올게요. 어머니는 호텔에서 좀 쉬세요. 나도 같이 가면 안 될까? 아니요. 어머니가 가시기엔 너무 복잡한 곳이에요. 편히 쉬시다가 저녁에 만나요. 수님은 아쉬웠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족들이 자신 때문에 불편해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럼 저녁에 맛있는 거 같이 먹자. 네. 그럴게요. 민수가 대답했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지 이상했어요. 마치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것 같았죠. 가족들이 나간 후 수님은 호텔 방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이국적인 풍경을 바라보며 이 모든 것이 꿈만 같다고 생각했죠. 저녁 시간이 되었는데도 가족들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수님은 점점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늦네. 뭔가 있나? 밤이 깊어가도 가족들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수님은 불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죠. 다음 날 아침, 수님이 눈을 떴을 때 호텔 직원이 방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실례합니다. 체크아웃 시간입니다. 수님은 당황했어요. 가족들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는데 체크아웃을 하라니요. 가족들이 아직 안 왔는데요. 호텔 직원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어제 체크아웃 하셨습니다. 할머니만 남겨두고 가셨어요. 수님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가족이 어디 갔다고요? 공항으로 가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드리라고 하셨어요. 직원이 건넨 봉투 안에는 몇 장의 서류와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수님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이제 여기 요양원에서 잘 사세요. 엄마가 행복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수님은 그 순간 무릎이 꺾였어요. 바닥에 주저앉으며 목 놓아 울기 시작했죠.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호텔 직원이 다가와 수님을 부축했어요. 할머니, 일단 짐을 정리하시고 안내받은 곳으로 가셔야 해요. 수님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효도 여행이 아니라 자신을 버리러 온 것이었다는 걸. 해외 고려장을 당한 거였어요. 수님은 호텔 방 바닥에 주저앉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손에 쥔 편지가 젖어들 정도로 눈물이 쏟아졌어요. 머릿속이 하얘져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호텔 직원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수님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수님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메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간신히 정신을 차린 수님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어요.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보려고 했죠. 하지만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여보세요. 민수야. 계속 통화 중 신호만 들릴 뿐이었어요. 수님은 몇 번이고 다시 걸어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죠. 안 받네. 왜 안 받지? 수님은 영희에게도 전화를 걸어봤어요. 역시 통화 중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 전화번호를 눌러봤지만 이미 번호가 바뀌었다는 안내 음성만 들렸어요. 그 순간 수님은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이 자신과의 연락을 완전히 차단해버린 거였어요. 이럴 수가. 정말 나를 버린 거야? 수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아직도 믿기지 않았거든요. 자신이 목숨보다 아끼던 자식이 이런 일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호텔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죄송하지만 이제 정말 나가셔야 해요. 다른 손님이 들어와야 하거든요. 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옷을 제대로 접을 수도 없었죠. 가져온 짐도 별로 없었는데 그마저도 정리하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가방을 들고 호텔을 나서는 수님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행복에 겨워 들어왔던 그 로비를 이제는 절망에 빠진 채 나서고 있었거든요. 택시를 타고 안내받은 요양원으로 향하는 길, 수님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며칠 전까지는 그렇게 아름답게 보였던 풍경이 이제는 낯설고 차가워 보였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수님은 지난 날들을 떠올려 봤어요. 자식들에게 잘못한 게 있나 생각해봤지만 오히려 자신은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아왔었죠. 전 재산을 아들에게 주었고 연금까지 생활비로 내며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 수님의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낯선 건물 앞에서 수님은 한참을 서 있었어요. 들어가면 정말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요양원 직원이 나와서 수님을 맞았어요. 박수님 할머니시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정말 제가 있어야 할 곳인가요? 수님의 목소리는 힘없었어요. 마지막까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물어봤지만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족분들이 모든 수속을 끝내고 가셨어요. 그 말을 들은 수님은 다시 한번 무너졌어요. 정말로 자식들이 자신을 완전히 버리고 간 거였어요. 요양원 안으로 들어가며 수님은 이곳의 모습을 둘러봤어요. 생각보다 깨끗하고 직원들도 친절했지만 그 무엇도 수님의 마음을 달래줄 수는 없었어요. 할머니, 방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수님에게 배정된 방은 작았지만 깔끔했어요.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 그리고 옷장이 전부였죠. 수님은 침대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손주들이 생각났어요. 지민이와 지훈이는 할머니가 사라진 것을 알고 있을까요? 혹시 할머니를 찾고 있지는 않을까요? 지민아, 지훈아, 할머니가 그리울 텐데. 수님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손주들만큼은 자신을 사랑해준다고 믿었는데 이제는 그 아이들도 볼 수 없게 되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 식당으로 내려갔을 때 수님은 다른 할머니들과 마주쳤어요. 하지만 말을 걸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너무 부끄럽고 창피했거든요. 밤이 되어 혼자 방에 누워있을 때 수님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민수네 집 작은 방에서 깨어나기를 바랐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언어도 통하지 않는 낯선 나라에서 자신을 사랑한다고 믿었던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채로 홀로 남겨진 거였어요. 내가 낳고 기른 자식에게 버려지다니. 수님은 베개에 얼굴을 묻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70평생 이런 서러움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을 때도, 생활이 어려워 밤새 일해야 했을 때도 이렇게 절망스럽지는 않았거든요. 그때는 자식들이 있어서 희망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자식들마저 등을 돌린 상황이었으니까요. 요양원에서의 첫 주가 지나가고 있었지만 수님은 여전히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식사 시간에도 혼자 구석진 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밥을 먹을 뿐이었죠. 그런 수님을 지켜보던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혹시 한국 분이시죠? 수님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한국말을 하는 사람을 만난 건 며칠 만이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왔어요. 제 이름은 김정순이에요. 정수는 수님보다 조금 나이가 많아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했어요. 저는 박수님입니다. 수님씨, 언제 여기 오셨어요? 일주일 전에요. 가족 여행 왔다가. 수님은 말을 끝내지 못했어요. 아직도 그 일을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웠거든요. 정수는 수님의 표정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러셨구나. 저도 비슷해요. 여행이라고 해서 왔는데 혼자 남겨지고 말았죠. 수님의 눈이 커졌어요. 자신과 같은 일을 당한 사람이 또 있다니요. 정말요? 정순 언니도? 네. 벌써 2달이 됐어요. 아들이 효도여행 간다고 해서 따라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렸죠. 정순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수님을 이해하는 따뜻함도 느껴졌죠. 그럼 여기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더 있다는 말인가요? 그럼요. 여기 계신 한국 할머니들 대부분이 그래요. 모두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온 분들이죠. 수님은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만 이런 일을 당한 줄 알았는데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니요. 정수는 수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님씨,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우리끼리라도 의지하며 살아야죠. 그날 저녁, 정수는 수님을 다른 한국 할머니들에게 소개해 주었어요. 모두 5분이 계셨는데 각자의 사연을 듣다 보니 수님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저는 최영자예요. 딸이 해외여행 보내준다고 해서 왔는데 결국 여기 남겨지고 말았어요. 영자 할머니는 75 세로 가장 연세가 많았어요. 하지만 딸에 대한 원망보다는 그리움이 더 컸죠. 저희 딸은 그래도 처음에는 전화라도 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안 해요. 저는 이순덕이에요. 아들 내외가 신혼여행 겸해서 모시고 간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저를 여기 버리려고 한 거였어요. 순덕 할머니는 말하면서도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처음엔 오해인 줄 알았어요. 설마 내 자식이 나를 버릴 리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각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수님은 자신만 이런 일을 당한 게 아니라는 사실에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일이 이렇게 흔하게 일어난다는 현실에 충격을 받기도 했죠.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수님이 중얼거리자 정순이 대답했어요. 잘못한 게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자식들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죠. 그런데 자식들은 우리를 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낳고 기른 자식인데, 수님 씨, 이제는 그런 생각 버리세요. 우리를 버린 자식들 때문에 계속 고통받을 필요 없어요. 영자 할머니가 수님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처음엔 저도 매일 울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나 하면서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지셨어요? 자식들이 저를 버렸다면 이제는 제가 저를 아껴야겠다고 생각해요. 남은 인생이라도 제 맘대로 살아보려고요. 할머니들은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위로했어요. 각자 다른 사연이었지만 결국 자식들에게 버림받았다는 공통점이 있었죠. 우리 자식들이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순덕 할머니가 물었어요. 아마 우리 없어서 편하게 살고 있을 거예요. 정순의 말에 모두들 씁쓸한 웃음을 지었어요. 그래도 손주들은 할머니가 그리울 텐데. 수님이 말하자 영자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애들은 금세 잊어버려요. 부모들이 할머니 얘기 안 하면 더더욱 그렇고요. 그날 밤 수님은 다른 할머니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처음으로 조금이나마 마음이 편해졌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거든요. 우리끼리라도 가족처럼 지내요. 정순의 제안에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피로 맺어진 가족은 우리를 버렸지만 마음으로 맺어진 가족은 우리가 만들 수 있잖아요. 수님도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비록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낯선 땅이지만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다행이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자식들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이 마음도 정리할 수 있을까요? 수님이 요양원에서 지낸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현지 한인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젊은 남자 목사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성우 목사입니다. 이곳 한인분들을 돌보러 왔어요. 성우 목사는 요양원을 둘러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한국에서 온 노인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 게 이상했거든요. 할머니들, 혹시 어떻게 여기 오시게 되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정순이 대표로 나서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희는 모두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온 사람들이에요. 버림받았다고요? 성우 목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정수는 차근차근 자신들의 사연을 설명하기 시작했죠. 효도 여행이라고 해서 따라왔는데 알고 보니 저희를 여기 버리고 가려던 계획이었어요. 수님도 용기를 내어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전 재산을 아들에게 다 주고 살았는데 갑자기 해외여행을 간다고 해서 좋아했어요. 그런데 호텔에서 혼자 남겨지고 말았죠. 성우 목사는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점 충격에 빠졌어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요? 여기 계신 한국 할머니들 대부분이 그래요. 모두 똑같은 방법으로 버려졌어요. 영자 할머니가 덧붙였습니다. 목사님, 이게 요즘 유행이래요. 해외 고려장이라고 하더군요. 성우 목사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이런 비인도적인 일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거든요. 할머니들, 이 일을 널리 알려야 해요.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목사님, 누가 믿어주겠어요? 자식이 부모를 버렸다는 걸. 순덕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그래야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죠. 성우 목사는 할머니들의 동의를 구한 후
이 사실을 한국 언론에 제보하기로 결심했어요. 며칠 후 한국의 한 방송국에서 취재진이 파견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할머니들이 카메라 앞에 서기를 꺼려했어요. 얼굴이 나오면 우리 자식들이 더 힘들어할 텐데. 추님이 걱정하자 기자가 말했습니다.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해 드릴게요. 하지만 할머니들의 증언이 꼭 필요해요. 결국 할머니들은 용기를 내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추님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저는 아들을 믿고 전 재산을 다 줬어요. 그런데 효도 여행이라며 저를 여기 버리고 갔어요. 추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분명했어요. 연금까지 생활비로 다 내라고 하더니 결국 이런 식으로 저를 없애버린 거죠. 정순도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이 여행 가자고 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렸어요. 전화번호도 바뀌고 연락할 방법이 없어요. 영자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딸이 저를 가장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요. 이용할 때만 사랑하는 척했던 거죠. 기자는 요양원 관계자와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온 노인분들이 많이 늘었어요. 모두 비슷한 방식으로 오시거든요. 가족 여행으로 와서 혼자 남겨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런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나요? 한 달에 서너 분씩은 오세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취재가 끝난 후 할머니들은 불안해했어요. 이제 정말로 자식들과는 영영 못 보는 건가요? 추님이 물었어요. 성우 목사가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진정한 자식이라면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이 일이 알려져서 반성할 기회라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며칠 후 그 보도가 한국에서 방송되었습니다. 효도 여행은 거짓말, 해외에 부모를 버린 자식들이라는 제목의 뉴스였어요. 추님은 인터넷으로 그 뉴스를 봤어요. 자신의 이야기가 전국에 알려졌다는 게 부끄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후련하기도 했죠. 뉴스 댓글창에는 분노의 찬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저런 자식들은 인간도 아니다. 부모 은혜를 이렇게 갚나? 이런 놈들은 이름을 공개해야 한다. 나이 드신 부모님을 어떻게 이렇게 버릴 수 있나? 추님은 댓글들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사람들이 자신들의 편을 들어주는 것은 고마웠지만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은 몰랐거든요.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아요. 추님이 말하자 정순이 손을 잡아주었어요. 추님씨, 잘한 거예요. 우리가 용기를 내지 않으면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그날 밤 수님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어요. 마음속에 쌓여있던 응어리가 조금이나마 풀린 것 같았거든요. 뉴스가 방송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한국 사회는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뉴스 사이트에서만 다뤄지던 이야기가 점점 확산되면서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어요. 추님은 요양원 컴퓨터실에서 한국 뉴스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할머니들, 큰일 났어요. 성우 목사가 급하게 달려와 말했습니다. 뭔 일이에요? 목사님? 지금 한국이 완전히 뒤집혔어요. 할머니들 이야기가 모든 방송국에서 나오고 있어요. 추님은 화면을 보며 깜짝 놀랐어요. 메인 뉴스에서 자신들의 사연이 톱뉴스로 다뤄지고 있었거든요. 해외 고려장, 충격적인 실태라는 제목 아래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보도하고 있었어요. 효도여행이라는 명목으로 부모를 해외에 버리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수님이 증언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었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었죠. 전 재산을 아들에게 주고 살았는데 효도여행이라며 저를 여기 버리고 갔습니다. 뉴스 이후에는 각종 토론 프로그램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어요. 패널들은 격앙된 목소리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죠.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 전체의 도덕성이 무너진 거예요. 부모를 해외에 버리고 오다니. 이게 사람이 할 일입니까? 인터넷에서는 더욱 격렬한 반응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마다 이 이야기로 들끓고 있었죠. 추님은 댓글들을 하나씩 읽어보았어요. 저런 자식들 이름 공개해야 한다. 부모 은혜도 모르는 짐승들이다. 나도 부모님 모시기 힘들지만 이렇게는 못하겠다. 저런 놈들은 나중에 자식들한테 똑같이 당할 것이다. 인간도 아니다. 정말 화가 난다. 댓글 수가 수천 개를 넘어가고 있었어요. 대부분이 분노에 찬 반응들이었죠. 한 네티즌은 이렇게 썼어요. 우리 부모님도 나이가 많으시지만 이런 생각은 해본 적도 없다. 저런 자식들은 정말 이해할 수 없다.
또 다른 네티즌은 더 구체적으로 분노를 표현했어요. 저런 자식들은 사회에서 매장시켜야 한다. 직장에서도 쫓아내고 동네에서도 손가락질 받아야 한다. 텔레비전 토론 프로그램에서는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핵가족화와 개인주의 문화가 만든 비극입니다. 경제적 부담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죠. 법적으로도 유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 사회학자는 이렇게 분석했어요. 부모를 경제적 부담으로만 보는 시각이 이런 참극을 낳았습니다. 우리 사회가 노인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여주는 단면이에요. 종교계에서도 목소리를 냈어요. 한 목사는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를 어기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과 같아요. 불교계 스님도 법문에서 이 문제를 언급했어요. 부모는 우리의 뿌리입니다. 뿌리를 버리는 나무가 어떻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겠습니까?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 국회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죠. 해외 고려장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해요. 복지부 장관은 이렇게 답변했어요. 실태 조사를 통해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한편 해외 동포 단체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현지 한인회에서는 성명서를 발표했죠. 한국인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합니다. 우리 모두가 나서서 이런 일을 막아야 합니다. 수님은 이 모든 반응들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사람들이 분노해주는 것은 고마웠지만 동시에 이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거든요. 정순 언니, 이렇게 큰 일이 될 줄 알았어요? 아니요. 저도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영자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자식들이 이 뉴스를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부끄러워해야죠. 당연히. 정순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잘못한 건 우리를 버린 자식들이에요. 성우 목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들, 이제 변화가 시작될 거예요. 할머니들의 용기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수님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정말로 이 일로 인해 무언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자신들과 같은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을까요? 한국에서의 사회적 분노가 절정에 달했을 때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 정부와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해외에 버려진 노인들을 귀국시키겠다고 발표한 거였어요. 할머니들, 큰 소식이에요. 성우 목사가 흥분한 목소리로 달려왔어요. 한국에서 할머니들을 데려가겠다고 해요. 항공료며 모든 비용을 지원해준다고 하네요. 수님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정말이에요? 우리를 다시 한국으로 데려간다고요? 네. 시민들의 성금도 모이고 있고 정부에서도 특별 지원을 약속했어요. 할머니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다시는 고향 땅을 밟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기회가 찾아온 거였죠. 일주일 후 수님을 비롯한 5명의 할머니들은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몇 달 전 절망에 빠진 채 떠났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수님은 깜짝 놀랐어요. 수많은 기자들과 시민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할머니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힘드셨죠? 시민들은 꽃다발을 들고 할머니들을 맞아주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죠.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수님은 이번에는 얼굴을 가리지 않았어요. 더 이상 숨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할머니,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기자의 질문에 수님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희를 걱정해 주시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셔서요. 앞으로 어떻게 사실 계획이세요? 자식은 제 삶의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이제는 저를 지키려고 합니다. 수님의 목소리는 분명했어요. 예전에 나약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자식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수님은 잠시 생각했어요. 그동안 마음속에 쌓여있던 모든 감정들이 떠올랐죠.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후회할 거예요. 부모를 버린 자식은 결국 세상에서도 버림받게 될 테니까요. 그 말을 하는 수님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동시에 단단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정순 할머니도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희와 같은 일을 당하는 분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짐이 아니에요. 존경받아야 할 분들이죠.
영자 할머니는 더욱 강하게 말했어요. 자식들아, 부모를 버리는 것은 너희 자신을 버리는 것과 같다. 언젠가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기자회견이 끝난 후 수님은 임시로 마련된 숙소에 머물게 되었어요. 정부와 시민단체에서 할머니들의 생활을 지원해주기로 했거든요. 그날 저녁 수님은 오랜만에 한국 음식을 먹었어요. 김치찌개 한 그릇이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죠. 이제 정말 집에 온 것 같아요. 수님이 말하자 정순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이제 우리끼리라도 행복하게 살아요. 며칠 후 수님에게는 뜻밖의 연락이 왔어요. 한 시민이 운영하는 독거노인 공동생활 시설에서 함께 살 것을 제안한 거였어요. 할머니, 저희가 운영하는 곳에서 다른 할머니들과 함께 지내보세요. 혼자 사는 것보다 훨씬 좋을 거예요. 수님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더 이상 혼자 외로움을 견딜 필요가 없었거든요.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수님은 다른 노인들과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어요. 각자 사연은 달랐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도와주며 살아갔죠. 어느 날 수님은 텔레비전에서 자신의 아들 민수가 나오는 것을 봤어요. 기자가 그를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고 있었죠. 어머니를 해외에 버리고 오신 이유가 뭡니까? 민수는 얼굴을 가리며 대답을 피했어요. 죄송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어머니께서 귀국하셨는데 만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민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도망치듯 사라졌어요. 수님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도망치는 아들의 모습이 안쓰럽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수님은 더 이상 자식들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책임지기로 결심했거든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수님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비록 늦은 나이지만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거든요. 몇 달 후 수님의 이야기는 책으로 출간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죠. 수님은 이제 강연도 다니며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있어요. 부모를 소중히 여기라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말이죠. 부모를 버린 자식은 결국 세상에서도 버림받습니다. 하지만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자식은 세상으로부터 사랑받게 될 거예요. 수님의 이야기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며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정한 효도가 무엇인지, 가족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면서 말이에요.